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저녁 5시에 이제 컨설팅이 있었거든요.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컨설팅이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한 4시 저희 집에서 가까우니까 4시 50분쯤에 길을 나서면서 걸어서 한 정거장 정도밖에 안 돼 있어 이제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.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, 아이고 오늘 이분 때문에 내가 오늘 밖에 나가 보는구나.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바깥 공기를 마시는구나. 정말 이분한테 진짜 감사하다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. 이유가 제가 독감에 걸렸었잖아요. 독감에 걸리고 나서 3일 동안 까딱을 안 하고 그냥 나 죽었다 쉽게 누워만 있었어. 누워만. 그때는 막 열이 막 오르고 막 이랬었거든요. 근데 정말 3일 동안 까딱을 안 하고 누워만 있었더니 3일 후에 훌훌 털고 일어난 거야. 멀쩡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역시 확 쉬니까 이게 빨리 이제 회복이 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깨달은 게, 내가 독감에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구나를 느꼈어요. 이게 더 이상 뭐 열이 오르거나 뭐 목이 아프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몸이 피곤해. 몸이 엄청나게 피곤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그래도 새벽 한 6시 정도에는 6시 정도면은 새벽이라고 할 수 없지. 아침이지 아침. 아침 6시나 뭐 그때는 일어나거든요. 그런데 못 일어나겠는 거야. 그래서 남편은 그냥 갔어. 그리고 애들 방학이니까 오늘 내가 거의 10시 다 돼서 일어났어.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한 10몇 시간을 잤더라고요.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지지가 않고 너무 피곤해. 그리고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홍삼 있잖아. 홍삼 스틱으로 된 거 그거를 2개를 쫙 먹고, 또 홍삼 에브리데이라고 해가지고 스틱으로 된 게 있고, 또 활기력인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병 타서 먹는 게 있거든. 그것도 2병을 먹고 막 난리를 쳤더니 그제서야 기운이 좀 생기는 거야. 그래서 기운이 생겨가지고 집 청소하고 그 다음에 국 끓여 놓고 반찬해 놓고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5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5시 되기 한 10분 전에 나가면서 와, 오늘 이분 덕분에 내가 바깥 공기를 마셔보는구나 이러고 갔다니까요. 만약에 오늘 이분을 만날 그 플랜이 만약에 없었으면 난 그냥 집에서 이러고 있었겠지. 아무튼 독감 조심하세요. 그리고 독감에서 완쾌되었어도 제가 느끼기에 한 달 정도는 몸이 좀 피곤하고 몸이 좀 안 좋고 이런 느낌이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진짜 설 연휴가 되어서 너무 기쁘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, 이번 설 연휴는 저는 아무데도 안 가기로 했어요. 그리고 원래는 친척 집에 이제 가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다 독감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올해는 오지 말아라 그렇게 전화가 왔어. 그러니까 올해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전화가 온 게 코로나 때 한 번 왔고, 근데 이번이 2번째로 온 거야. 그러면서 삼촌하고 외숙모하고 둘 다 독감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, 한 달이 지나도록 낫지를 않는다고 막 이랬거든요. 여러분도 독감도 조심하지만 독감 걸리고 나서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. 한 달 정도는 몸을 좀 보호하는 이런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각설하고 오늘 이제 만난 그 분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말씀드려 보기로 할게요. 첫 번째 뭐냐면, 그분이 이제 학원을
좀 크게 하는데 학원을 팔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작년에는 너무나 바쁘고 이래가지고 앉아서 계산을 못 해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떨어졌다고, 순수익이 그 정도가 났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. 이게 뭐예요, 선생님? 그렇게 큰 학원을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, 그거 순수익이 나왔어요. 난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, 선생님 그만두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.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, 올해 그 선생님의 자녀분이 서울대에 입학을 했어. 이 얼마나 경사야. 얼마나 경사가 날 일이에요. 다른 데도 아닌 서울대에 입학을 했어. 선생님, 똑같은 학원 원장이라도 한 사람은 그 자녀가 서울대에 입학하고 한 사람은 자녀가 서울대 입학은 커녕 인서울도 못 가는 이런 자녀가 있다고 쳤을 때 누구네 학원을 다니겠습니까?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버티세요. 일단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일이고 플랜카드를 붙이세요. 선생님 학원 안 아니면 밖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이세요. 이렇게 우리 아들 우리 딸 서울대 들어갔다, 이렇게 서울대 무슨 과 몇 학번 입학 이러면서 써 붙이세요.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애들의 부모님이 다 알게 하시고 플랜카드를 붙여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도 다 알게 그렇게 하세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올 1월은 굉장히 특별한 1월이에요. 그러니까 올 1월은 애들이 안 들어올 만한 그런 1월이에요. 선생님 2월서부터는 좀 몇 명이라도 들어올 겁니다. 조금만 버티세요.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선생님 제 옛날 그 영상 중에 년 마이너스 1,000만 원이라도 당신이 학원을 해야 하는 이유, 학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라는 영상이 있습니다. 그거를 한번 다시 찾아서 보세요. 근데 거기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, 연으로 1,000만 원이라는 것은 월에 100만 원도 못 벌었다는 얘기거든. 순수한 수익이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야 되는 거는 그거를 안 하고 때려치잖아요. 그러니까 대안이 있으면은 뭐 때려쳐도 돼. 대안이 있으면. 근데 대안이 없는데 단지 돈을 못 벌었다고 때려치면 안 되는 이유가, 만약에 이거 해서 이 깎아 벌려고 내가 이거 하는 거냐고 때려치잖아. 그럼 돈이 더 빨리 없어진다. 이렇게 말했어요. 그리고 뭐라 하냐면, 년 1,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언제라도 이 학원이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갈 여지가 있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연 마이너스 1,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. 왜냐하면 거의 가능성이 없으면 연 마이너스 1,000만 원이 아니라 연 마이너스 1억이겠지. 근데 연 마이너스 1,000만 원이라는 것은 거의 막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러면서 보내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보면 존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,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. 예, 그래서 단지 돈을 별로 못 번다는 이유로 때려치면 곶감 꽂아서 곶감 빼먹듯이 쑥쑥 나간다니까. 그럼 나중에는 정말 이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그 정도면 노력을 하면서 버텨봐라 라고 말을 했어요. 제가 그 영상에서.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, 그 다음에 이걸 완전히 이렇게 처분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, 그 선생님도 알더라고요. 요즘에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걸 처분을 하면 무권리로 그냥 처분을 해야 될 것이다. 본인도 그렇게 짐작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본인이 거기에 인테리어에
부은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선생님이 이 3분의 1 정도를 본인의 학원의 3분의 1 정도를,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세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학원을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주인한테 건물주한테 잘 말을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을 모색을 해서 수학 선생님을 들여라. 그래서 3분의 1 정도 수학 선생님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서 수학 온 애들 영어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또 영어 온 애들 수학도 소개시키고 이렇게,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을 들어올 사람을 한번 모집을 해봐라.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이게 잘 안 되면 또 국어 논술 선생님을 한번 모집을 해봐라. 그래서 선생님은 3분의 1, 3분의 1 이렇게 주고 마지막 남은 3분의 1로 그냥 교습소를 그 자리에서 해라. 뭐 이런 식으로 그분께 말씀을 드렸거든요. 예,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, 그래서 살짝 아까운 거예요, 그 선생님은. 왜냐하면 자녀분도 이제 서울대 들어갔고, 그래서 그거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홍보가 좀 될 것 같고, 지금 이렇게 팔면은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게 없는데, 그러지 말고 3분의 1씩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는 그 과목 선생님도 어차피 여기 영어 학원에서 또 이렇게 끌어줘야 또 잘 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그 들어오면서 권리금도 좀 내면서 들어오고, 이렇게 국어 논술도 권리금 좀 내면서 들어오고,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셋이 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계속 해봐라.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애 다 키웠는데, 애가 이제 대학교 가면 애 다 키웠는데 이 일마저도 없으면 심심하다. 애 다 키우는데 뭐 할 거야. 아침에 눈 떠가지고. 그래도 나가서 일할 때라도 있으면 더 즐거운 거잖아요. 더 좋은 거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학원을 막 정리하고 막 이러는 거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, 그 전에는 좀 더 2월을 좀 기약하면서 좀 더 있어 보고, 그리고 좀 그래서 좀 권리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3분의 1, 3분의 1씩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, 뭐 요런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이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는 앞으로는 다시는 학원을 하지 마셔라. 예,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, 예, 큰 학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게 조금 옛날보다 더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어떤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이러면 뭐 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오래 있는 선생님들 구하기도 좀 어렵고,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어드바이스를 해드렸어요. 또 이 이외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,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설날 연휴에 좀 잘 쉬시고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상이에요, 여러분.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.